다음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심리적인 특성이 가장 시험 문제에는 많이 출제됐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조금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교재에서는 특성 하나하나마다 설명이 너무 길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험 문제 좀 찾기가 어렵고요. 정말 그 특성에 맞는 키워드만 기억을 하셔야지만 맞을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심리적인 특징에서 첫 번째 노년기가 되면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애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울하면 식욕 뚝 떨어지죠? 식욕이 뚝 떨어지면 체중이 감소하죠. 우울하니까 밤낮 체중이 우울하니까 밤에 잠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식욕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체중 감소하고, 밤에 잠도 안 오는 불면증 증상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고요. 다음에 우울하니까 어디에 의욕이나 흥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랑 의욕도 상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의욕이 없고 흥미가 없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 거를 갖다가 귀 기울여서 듣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도 저하되는 이런 심리적인 증상도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리적인 특징에서 두 번째 특징인 내향성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내라고 하는 건 안내자요. 안내자거든요. 다음에 이 향자는 바로 뭐냐면 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하면 외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가 내 안으로 향하면 내향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내 안으로 향하니까 밖에 잘 안 나가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하는 외향성이라면 밖으로 나갈 건데 내 에너지가 내 안으로 향하니까 밖에 안 나가서 타인과 만나는 거 기피하고요. 타인과 만나는 걸 기피하기 때문에 나의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조심성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노년기가 돼서 만약에 은퇴를 해서 은퇴 자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은퇴 자금으로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은퇴 자금을 날려보내면 나의 노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일의 과정이 아니라 일의 결과를 중시하거든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일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그리고 망설이고 신중하게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징으로 경직성이 증가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경직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 사고가 딱딱하게 굳으니까 나한테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고요. 나한테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라던가 새로운 걸 싫어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융통성이 없다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징으로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을 하게 되는데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지나온 일생을 떠올려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지 하고 나의 과거를 떠올려 보면서 내 인생은 이랬어 하면서 자아 통합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만약에 아이들한테 사춘기 아이들한테 뭐 서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아기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거나 그러면 나의 응어리졌던 감정을 이렇게 호소가 아니라 이게 응어리 갔던 감정을 회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노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징으로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라는 건 나랑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한 그런 사물,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랑 한 10년 정도 나랑 함께한 사물이 같이 있으면 나의 마음의 안락,
편안함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은 나의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친근한 사물은 나랑 오래 함께한 사물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안락, 편안함을 준다는 걸 두 개를 조금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노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징으로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여기 맞서 말하는 유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산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물질적인 재산도 유산이라고 하고요. 혈육을 남기고자 하는 것도 유산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것도 유산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유산이라고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재산이나 혈육은 유산으로 연결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흔적이랑 이렇게 인정만 딱 나누고 이게 뭐냐고 물어볼 때는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것도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도 유산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뭐냐면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내가 신체적으로 질병 상태나 움직이지 못하면 당연히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의존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의존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